여러분,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댁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바로 와서 큰 상을 차려라는 부탁과 함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무리한 부탁에서 시작됩니다. 오해가 생기고 진실을 찾아가고 마침내 화해로 이어지는 한 집안의 긴 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실 드라마 한 편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청취 잊지 마세요. 지연은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휴대폰을 보는데 화면에 민호 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좀 와줄래? 큰일이야.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연은 무슨 일인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급히 막차 시간을 검색하고 곧장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논두렁과 밭이 지나갔습니다. 저녁놀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에 도착하자 신발이 빽빽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간에서는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민호 어머니 순자 씨는 지연의 팔을 툭툭 치며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을 자를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잘 왔다. 할머니 생신상이 오늘이야. 상 좀 내가 맡아. 지연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제가요? 아직 배우는 중인데요.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커다란 칼과 도마가 눈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낯선 부엌은 팬과 냄비, 양념병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지연은 손등을 한번 훔치고 서툰 마음으로 칼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척칼질이 과연 무사히 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수돗물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교차했습니다. 그 사이로 친척들의 발자국이 문턱을 스쳤습니다. 작은 숙모가 고개를 내밀어 속삭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일을 맡겼대. 맞은편 고모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미리 익혀야지. 지연의 귀끝이 화끈해졌습니다. 물을 써는 손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부엌의 빈자리는 지연 혼자서 채워야 했습니다. 도마 위에 올린 무는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판은 흩어진 머리칼처럼 흐트러졌습니다. 작은 고모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손 놀림이 아직 전내가 나네. 지연은 억지 미소로 대꾸를 삼켰습니다. 빈 접시는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 올라갈 반찬은 아직 상상뿐이었습니다. 이웃 아줌마 둘이 문지방에 서서 물었습니다. 도울 거 있나요? 하지만 순자 씨는 멀찍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곧 끝나요. 지연은 숨을 길게 고르며 물기를 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양념의 순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시험대였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은 곧 균형을 찾게 될까요? 아니면 더 크게 흔들릴까요? 큰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올렸습니다. 부엌은 단숨에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국간장 한 숟갈을 떠넣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맛을 보고는 소금을 한 꼬집 더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고모가 말했습니다. 짜다. 아니야, 싱겁다. 말끝마다 한숨이 붙었습니다.
당황한 지연이 물을 더 붓는 순간이었습니다. 팔랑거린 소매가 냄비 손잡이에 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웃음이 공기를 긁었습니다. 지연은 수건을 찾아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웃 아줌마 한 분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새 수건과 고무 장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겪어봐야 알지.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얇은 위로였지만 지연은 그 한마디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 발걸음이 제잘거렸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엌의 긴장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연은 칼을 다시 쥐고 재료를 각 잡아 썰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마음을 조용한 반복으로 덮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과연 이 상은 손님들의 눈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상을 거실로 옮기는 동안 접시들은 달그락거렸습니다. 조심스레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은 친척들의 시선이 동시에 상을 훑었습니다. 누군가의 혀차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작은 고모가 이마를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생신상 모양이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될 애가 준비했어. 처음이니까 그러지. 칭찬 같았지만 말끝은 보호막이자 화살이었습니다. 시선이 한 몸에 쏟아지자 지연은 젓가락을 쥔 손을 무릎으로 내렸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이라는 속삭임으로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몇몇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보인다. 중재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마른 장작 같았습니다. 할머니 강옥 씨는 눈매만 들어 상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모든 사람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당장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고개를 들어야 할까?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방 안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큰어른의 첫마디는 과연 어떤 말일까요? 바람을 가를 칼일까요? 아니면 불씨를 덮을 물일까요? 강옥 할머니는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상 가장자리에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머금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주름 사이로 미소를 번졌습니다. 정성이 들어갔구나. 단 몇 글자였지만 그 말이 거실 위에서 맑게 울렸습니다. 작은 고모의 어깨 쪽지가 풀렸습니다. 순자 씨의 입술이 멈칫거렸습니다. 강옥 할머니는 지연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이면 이만하면 됐지. 상은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마음을 맞추는 거다. 말끝이 내려앉아 이웃 아줌마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큰어른 말씀이 딱이네요. 지연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민호의 어깨 긴장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숟가락들이 다시 그릇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서툰 모양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주잔을 조심스레 부딪혔습니다. 불편한 웃음이 진짜 웃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과연 오늘 밤의 모든 균열을 봉합할 수 있을까요?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말들은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심장은 아직 좁은 문턱을 서성이듯 요동쳤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쉽게 뼈에 스며드는 소금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님들 사이에서 자리를 옮겨다니며 접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지연을 스칠 때마다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손등 아래로 짧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강옥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잔치는 원래 여럿이 함께했다. 혼자 장만한 상은 아무리 푸짐해도 외롭지. 말의 리듬이 오래된 풍경을 꺼내오자 이웃 아줌마들이 화답했습니다. 맞다 맞아. 지연은 가슴팍에서 무거운 돌이 한 톨 굴러나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에 스치는 그늘은 찰나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고모들은 접시를 옮기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색한 고개 끄덕임이 공기 틈을 메웠습니다.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평온을 연습했습니다. 이 완만한 변화는 과연 흐름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반동을 부를까요? 지연은 자리를 비켜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작은 장독대와 감나무 그림자가 긴 어둠을 깔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벌레 울음이 귓바퀴를 간지렸습니다. 민호가 뒤따라 문을 닫으며 옆에 섰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어. 말은 짧았지만 손길은 길게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언젠간 배워야 하는 거겠지.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이웃 아줌마들 수다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손재주는 아직인데 성품은 좋아 보이더라. 그 말이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동네가 다 보고 있네. 그래도 다행이야. 그때 문간에 강옥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 찬데 젊은 것들이 더 차가워지면 어쩌노? 농담에 셋이 동시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쪼그란 손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짧은 숨고르기 뒤 거실에서는 어떤 말이 더 펼쳐질까요? 거실로 돌아오자 순자 씨가 눈짓으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살피고 움직여야지. 말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억울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네, 더 주의하겠습니다. 순간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순자 씨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방 안의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웃 아줌마 한 분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정도면 잘한 거지. 그 말이 방 안의 팽팽함을 살짝 눌렀습니다. 강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낮췄습니다. 찻잔을 정리했습니다.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발끝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연은 민호를 향해 짧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공기는 가볍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오래된 습관들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위의 국은 미지근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온기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은 누가 어떤 말로 메우게 될까요? 강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90 넘게 살다 보니 지난 이야기들이 자꾸만 앞을 막는구나.
서두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모였습니다. 옛날엔 며느리가 상을 도맡았지. 근데 그때도 동네가 도왔다. 체면이 아니라 사는 정이 더 컸다. 그녀의 말은 한때의 풍경을 현재로 가져왔습니다. 이 집 잔치는 다 같이 하는 자리다. 누구한테 짐을 몰아주면 상이 기울지. 이웃 아줌마들이 박수 소리를 작게 내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 금쪽 같습니다. 순자 씨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고모들은 머쓱한 미소로 찻잔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어깨 위에서 시린 무게가 빠르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는 숨을 깊게 내쉬며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그릇과 숟가락 소리도 다시 생활의 박자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준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주방으로 발길이 몰렸습니다. 이웃 아줌마들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칼과 집게를 나눠들었습니다. 배추전은 다시 팬에 올랐습니다. 고명은 보기 좋게 새로 깔렸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간장 한 스푼, 액젓 반 스푼 같은 리듬을 흉내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추를 다듬고 접시를 정렬했습니다. 고모와 숙모는 마늘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니 금세네. 말끝을 풀었습니다. 여러 손이 동시에 움직이자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마치 공연 리허설 같았지만 익숙했습니다. 민호가 그릇을 나르며 외쳤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웃음이 뒤를 따랐습니다. 강옥 할머니는 방에서 고개만 내밀어 말했습니다. 예쁘다 상이. 짧게 칭찬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큰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 차려진 상은 색이 살아났습니다. 냄새는 식욕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 회복된 리듬, 밤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정원등이 켜졌습니다. 잔이 돌고 가벼운 건배사가 오갔습니다. 민호가 머뭇거리다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할머니 말씀 덕에 우리가 한 팀이 됐네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맞댔습니다. 강옥 할머니는 잔 대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 오래 기억나야지. 빌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물잔을 꼭 쥐었습니다. 순자 씨는 맞은편에서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다시 마주보며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이웃 아줌마들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남은 전을 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대화는 밝아졌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승낙을 스스로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 아직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가랑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한 문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다음 문장, 어떤 고백으로 시작될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가까운 가족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 거품을 문지르며 하루를 되감았습니다. 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았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답했습니다.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접시를 헹궜습니다.
민호는 싱크대 건너편에 기대어 조용히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안방에서 강옥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방에 모였습니다. 강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쁘다. 상이 차려진 게 아니라 마음이 모였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건 솜씨보다 정이다.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살짝 숙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길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솔직한 사과와 다짐일까요? 정적 속에서 순자 씨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무리했어. 급하다는 마음에 말을 먼저 던져버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다음엔 제가 먼저 도울게요. 또렷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고모와 숙모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음엔 먼저 나설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옥 할머니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람 사는 건 서로 배우는 거다. 오늘은 다 같이 합격이다. 이웃 아줌마들이 문 밖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린 먼저 가봤구마. 방 안의 공기는 장작불 같은 온도로 올라섰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자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알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남은 설거지통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마저 할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감사의 말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방은 금세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창호지 사이로 햇살이 넓적하게 번졌습니다. 지연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 바닥을 훔쳤습니다. 어제 남은 채소로 간단한 국을 끓였습니다. 잠시 뒤 순자 씨가 슬리퍼를 끌며 들어왔습니다. 수저통을 정돈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몇 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참 모질었다. 지연이 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서툴렀어요. 사과와 용서가 부드러운 리듬으로 오갔습니다. 강옥 할머니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둘이 참 보기 좋다.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접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설거지 담당. 선언했습니다. 이웃 아줌마들이 들렀습니다. 남은 반찬을 나눠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 잘 풀렸네. 집안에 퍼진 냄새, 사람들 걸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생활의 높낮이를 되찾았습니다. 지연은 국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맛은 누가 봐도 함께해서 나온 맛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분위기는 점심상으로 이어질까요? 점심상에는 어제보다 단출했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접시들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연의 그릇에 나물을 한 젓가락 더 올렸습니다. 많이 먹어. 말했습니다. 지연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먼저 일도 같이 조율할게. 덧붙였습니다. 강옥 할머니가 장단을 마쳤습니다. 그래야 집이 서지.
작은 고모도 말했습니다. 다음 잔치엔 내가 전담으로 전 지질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웃음이 돌았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따박따박 행복을 새겼습니다. 지연은 마음 한가운데 작은 돌탑이 쌓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위의 음식은 어제의 서툼을 지나 오늘의 협력으로 변주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물컵을 건넸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두 글자가 긴 밤보다 깊었습니다. 식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의 온도는 꽤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지영과 민호는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감잎이 바람에 뒤집히며 은빛을 번쩍였습니다. 먼 데서 트럭 소리가 낮게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어제의 상이 오늘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 민호는 손을 잡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집의 리듬을 알게 된 거지. 집에서는 강옥 할머니가 마당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줌마들은 남은 접시를 싱크대에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문간에서 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짓에 같은 속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오해는 추적을 거쳐 진실로 닿았습니다. 진실은 화해와 연대로 모양을 갖췄습니다. 남겨진 생신상은 이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방법의 표지였습니다. 작은 집의 잔치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닫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면 상이 기울 듯 우리의 삶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균형을 찾습니다. 오해와 서운함이 있었지만 진실과 화해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청취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